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취업이랑 뭐 이직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명의대여라는 말인데요. 명의대여. 뭔 말이냐?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빌려주는 거야? 계약서에다. 내 이름을 예를 들면 철수한테 빌려주는 거지. 왜냐면 철수가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 지금 너무 한도가 꽉꽉 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빌려달래. 자기가 반드시 갚겠대. 응. 그래가지고 1,000만 원만 어떻게 땡기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 1,500으로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굴하죠. 예, 이미 신용이 막혀버릴 정도까지 돈을 빌린 친구는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진짜 내가 어떻게 피치 못하게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막 들어 뭐 사고가 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거를 예를 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증거 자료를 보여줬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돈을 다 빌렸는데도 안 되니까 너 이름을 빌게 이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돈을 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옛날에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그, 고시를 준비하다가 시간을 한 2, 3년을 날려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연락에 했던 게 이제 민법이에요. 이제 법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근데 리걸 마인드가 있긴 있는데, 무슨 저기 대단한 사람, 뭐 변호사나 이런 변리사 이런 사람들처럼 대단하게 많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냥 법적인 이슈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저거는 뭐 우리의 그 감정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얘를 징역을 한 10년을 보내야 되는데 얘를 2년밖에 못 보내는 거. 그럼 이해돼요. 그럼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진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이 얕아요. 얕기가 아주 그냥 그 시냇물 수준이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명의대여가 뭐냐면은 내가 그 계약서에 써있는 의무랑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내가 거기다 사인을 했다. 이게 사인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인감이란 도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도장. 땅을 찍으면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뭐 인감증명서 같이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에서는요, 사인 한 번 받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 개발할 때, 그 상대,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회사의 사장님한테 외국인이었는데, 그 형님한테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이거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의 그 관공서에다 내는 서류에다가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엄청, 진짜, 농담 안 하고 되게 급했거든요, 이게. 그 서류가 통과가 안 되면 관공서에서, 아, 우리는 너네 사업 같이 진행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고, 그거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2시간을 고민을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써갖고, 어쨌든, 서명을 받긴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서명이라는 게. 왜냐면 거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똑같아요. 계약서도 도장을 찍건 서명을 하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 이 계약서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갚으면 그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사는데 누구한테 보증을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응. 내 앞으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치는 온갖 사고는 다 내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명의를 빌려준다. 그러니까 뭐, 네 이름으로 뭐 차를 뽑을 수 있겠냐. 이게 보통 이제 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차가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사기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차를 산다? 이름을 빌려줘서 예를 들면은 뭐 집을 산다? 이게 이제 전세 사기를 할 때는 이제 집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금액이 크니까. 그냥 환탕을 크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큰
금전적 데미지를 입혀야 내가 그 중에서 한 80%를 먹으면은 돈이 내한테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펜이나 아니면 PC 하나 사는데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는데 이런 사기를 치진 않아요. 금액 큰 거,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돼요. 간혹가다 근데 뭐 이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채용 보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권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채용 보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금융기관이 꽤 큰 회사고 우리가 익히 들어봤고 이름이 충분히 많이 들어봤다 하면 솔직히 그건 서명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명의대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면 먹고 날랐어. 예전에 그 W은행에서 이렇게 먹고 날린 것처럼 그랬으면은 내가 책임을 같이 져줄게 라는 정도인 거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또 책임을 또 떠넘기지 못해요. 그 은행이 또 왜냐면 고소해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 예를 들면 횡령을 800억을 만약에 해먹었다 치면 그 서명한 사람이 800억대 재산가야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 그냥 평범한 서민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얼굴이 완전히 깎이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에다가 들이밀진 않지. 근데 오히려 개인 간이나 아니면은 믿지 못할 만한 조직이나 이런 데서 너의 명의를 빌려달라? 이거는 시간이 충분히 한 3달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자금이 융통이 돼서 이거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냥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 명의를 대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정상적인 법인이라든지 정상적인 사람이 사업을 할 때나 뭔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상대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다는 건 사실 그 사람한테도 리스크거든. 괜찮아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차를 내 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샀어.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차 내놔. 근데 돈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다 줬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다 줬어요. 2천만 원 네 명의 빌려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내가 한 1개월만 있으면 2천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샀어. 네, 철수의 명의로 내가 철수의 명의로 샀는데 이 철수가 철수한테 내가 그리고 또 2천만 원을 줬어. 한 달 뒤에 진짜 돈이 생겨서. 근데 내가 까먹고 명의전을 안 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철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야 차 내놔 그런 거야. 그런 다음에 어째 소송을 걸었어. 난 100% 져요.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 법은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일체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명의 대여해달라고 해서 나 돈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법정 가잖아요? 그 사람이 날 발뺌할 거 아니야. 네 명의 빌려달라는 적 한 적 없는데? 네 차 어디 있는지 몰라. 예를 들면 차를 그 사람 명의로 한 다음에 차를 대포차로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알죠? 대포차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기차를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팔거나 아니면 계속 빌려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계속 받는 거지. 근데 나는 내 명의로 돼 있는 차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계속 과태료만 날라오는 거야. 세금 내라고 막 계속 날라오고. 왜냐면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소송을 걸었어. 초치에 내 차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민사소송은 민사잖아요, 민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송. 민사소송은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아요. 뭘로 믿어?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내가 해먹겠다는 친구가 증거를 과연 남겼을까? 최대한 안 남겼겠지. 문자로 안 하고 말로 한다든지 전화도 위험하겠죠. 전화를 왜냐면 녹음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직접 말로 한다든지 일부러 그죠? 녹취를 때리면은 그게 녹취도 증거가 되거든요. 당연히 최대한 증거가 안 남게 해요. 그리고 질질 끌죠. 소송 한 번 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저도 컨설팅 하면서 한 번 소송을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행히 이기긴 이겼지만 굉장히 할 게 못해요. 저는 그냥 연습한다 치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명의를 대여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돈을 차라리 빌려주세요. 그냥. 차용증을 쓰고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없는데 차를 사야 되니까 네 이름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대출금을 내가 갚을게. 웃기지 마. 대출 안 갚는 순간부터 바로 나한테 다 날라와요.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내가 저 친구는 내가 놓치기 힘든 친구다 이러면요. 돈을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시고 차라리 차용증을 쓰세요. 차용증이 뭐냐면은 뭐, 뭐 A는 철수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준다. 뭐 이자는 뭐 친구니까 없는 걸로 하는데 뭐 5년 내는 갚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차용증 간단하게라도 해서 그 친구한테 서명받잖아요. 이거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5년이 지나도 안 갚으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말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차용증은 저는 솔직히 차용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걸 쓰나 이러는데 그냥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냥.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냥 알았어 빌려줄게. 물론 의리 의리라 그런 달달한 게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었나? 아무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차라리 그 친구가 아씨 나 차용증 말고 네 이름 빌려줘 그러면은 그냥 당겨하시고요.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2천만 원이 목적이 아닌 거야. 이게 이제 뭐 되게 유명하신 유튜브 자동차 사기당 잡는 분들 뭐 얘기해요. 뭐 앞방도 있고 뒷방도 있고 하는데 2천만 원짜리 차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거의 한 3배까지는 땡길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게 다 고스란히 내 빚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 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절교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다. 저 친구가 진짜 차가 예를 들면 오지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차가 꼭 필요한데 진짜 신용불량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 돈을 빌려주세요. 네. 명의를 빌려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던 해서 내가 그 받을 수 있게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고 그 친구가 그 차를 자기 명의로 사서 자기 책임의 하에 운행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명의대여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들 제가 또 이제 사기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전 사기꾼들을 진짜 살인죄에 준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만드는 거라서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그 법정에서 법적으로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명의대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취업을 잘했다고 해도 그거 명의대여 한 번 당하면 연봉 정도 타격받고 그러면은 진짜 회복하기 힘들어요. 네, 진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얼 취업 스타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